안녕하십니까. 2024학년도 구리고등학교 2학년 1학기 중간고사 기출분석을 맡은 구주입의 대입관 김동중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일단 5월 1일에 수학1 시험이 시행이 됐고요. 그리고 그 시험에 대해서 저희가 기출문항 분석을 한번 해보게 되면, 일단 작년과 마찬가지로 수학1은 총 20문항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선택형이 18문항, 82점이 배점이 되었고요. 그리고 논술형은 2문항이 출제가 되었는데 18점으로 이렇게 배점이 되어 있어서 한 문항당 9점씩 이렇게 배점이 되어 있기 때문에 논술형 문제가 아무래도 배점이 좀 높기 때문에 거기에서 아마 이번 시험이 좀 판가름이 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자세한 내용은 이제 뒤쪽으로 가면서 좀 더 상세하게 여러분들께 안내해 드릴게요. 자, 그리고 일단 범위는 지수와 로그부터 삼각함수의 그래프까지 시험 범위가 되었었고요. 역시나 작년과 동일하게 출제 범위는 같습니다. 그리고 단원별 문항 분석을 보게 되면 지수와 로그는 4문항, 그리고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는 5문항, 그리고 지수로그 방부등식에서는 2문항만 출제가 됐고요. 그리고 삼각함수 정의가 4문항이 출제가 됐고, 삼각함수 정의가 5문항이 출제가 됐고, 삼각함수 그래프가 4문항이 출제가 됐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함수의 그래프,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그리고 삼각함수 그래프 파트에서 총 9문항이 출제가 됐기 때문에 함수 그래프에 대한 비중이 상당히 높았다라는, 이 점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차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출문항 완벽 분석을 한번 해보게 되면, 일단 1번부터 10번까지는 교과서 수준의 문제로 출제가 되었고, 이 문제들은 좀 빠른 시간 안에 해결을 했었어야 아무래도 뒤에 있는 논술형 문제라던가 아니면은 상위권 문제들을 우리가 해결할 때 시간적인 여유가 좀 있었을 텐데, 여기서는 지금 현재 1번부터 10번까지가 조금 하난이도로 제가 분류를 했지만 아무래도 문제를 풀면서 계산에 약간 복잡성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시간이 그렇게 학생들한테 넉넉하게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11번부터 14번, 그리고 논술형 2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전형적으로 이제 내신 중난이도의 문항으로 되어져 있는데, 중난이도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시중 문제집에서 보는 중난이도, 그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약간의 변형을 통해서, 변형이 있지 않으면 문제를 풀기가 좀 어려울 정도인 그 정도의 중난이도로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학생들이 성급하게 접근을 했다가 시간을 좀 오래 소모를 한다던가 이런 현상이 좀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자, 그리고 15번부터 18번까지가 이제 여기 구리고 문제 중에서 가장 핫한 문제들을 여기에다가 포진을 했죠. 그래서 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한 중상 난이도의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특이한 점은 작년 기출 문제를 제가 분석을 했을 때도 15번부터 18번까지가 정확하게 중상 혹은 상난이도의 문제가 출제가 됐었는데, 그 4문항이 모두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 이 부분에서 모두 출제가 되었다는 사실이죠. 근데 그 부분이 올해도 그대로 그 출제 기조가 그대로 유지가 되었고, 그리고 구리고 선생님께서 이번에 이제 시험 들어가기 전에 이번 수원 시험은 좀 어려울 거야 라고 이런 말씀이 있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작년보다 좀 어려울 거다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이제 제가 분석했을 때는 작년과 비교했을 때 크게 난이도 차이는 없었는데, 단지 학생들이 문제를 풀 때 체감 난이도는 조금 더 높지 않았나 이런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쪽에서 보게 되면 함수 그래프 문제들 같은 경우는 직접 그려서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래프가 주어져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금 상위권 친구들한테는 조금 더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지 않았나 싶기도 한데, 아무래도 시간적인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신경을 써서 접근하지 않았으면 시간 배분에 조금 힘들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분석이고요. 그리고 논술형 1번이 있습니다. 자, 작년 논술형도 2문제였고요. 그리고 역시나 배점도 18점. 그리고 이번에도 논술형 문제가 2문항으로 출제가 됐는데, 1번 문제가 상당히 녹록지가 않았습니다. 물론 어떤 친구들은 간단한 수치 대입을 통해서 약간 좀 찍기식이죠. 그래서 답만 맞추는 그런 경우는 충분히 이 문제에서는 있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출제자의 의도를 분석해 본 결과,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경우를 나누어서 총 3단계의 경우로 나누어서 그렇게 접근하지 않았으면 아무래도 논술형 배점에서 아마 충분한 점수를 맞지 못하고 아마 감점을 당했을 확률이 상당히 높은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처음 접하는 친구들이 봤을 때는 이게 무슨 문제지?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렇게 수치 대입하니까 바로 답이 나오네? 요 정도까지 해서 제가 봤을 때는 9점으로 배점이 되어져 있지만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봤을 때 높은 배점을 받기는 좀 힘들었던 문제 같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구리고에서 객관식은 다 맞았는데 서술형에서 감점을 만들어낸 친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번 문제가 아무래도 변별력을 가르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학교 프린트 변형 문제가 지금 저기는 이쪽에는 제가 14번과 18번 두 문항만 이렇게 적었는데 정확하게는 중상 난이도에서는 저렇게 두 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그리고 하 난이도에서 한 문제가 더 출제가 됐는데 이번 학교 프린트는 수능 특강, 올해 수능 특강 레벨 2에 있는 문제들만 모두 모아서 24문항을 하나의 프린트로 만들어서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나눠줬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서도 출제하겠다라고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한 3문항 정도가 출제가 됐죠. 그리고 중상 난이도로 보게 되면 여기 있는 2문항이 출제가 됐는데 역시나 이 2문항 모두 함수의 그래프 쪽에서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 영상을 내년에 듣게 되는 혹시 후배분들이 보시게 되면 아무래도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의 함수 그래프 쪽에서 조금 어려운 문제가 나올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 정도 예측은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 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일단 자 1학기 중간고사 기출 문항 분석을 한번 해보게 되면 중급 이상의 난이도가 총 50%, 즉 5문항 해서 중상급은 5문항, 중급도 5문항 해서 출제가 됐고요.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함수의 그래프에 대한 이해도를 물어보는 문제가 중상 문제에서 많이 출제가 됐다는 사실. 이 부분은 항상 여러분들 좀 포인트로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논술형 1, 2번 문항에서 변별력을 걸렀는데 특히나 논술형 1번은 아까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렸고 논술형 2번 문항 같은 경우도 평이한 문제예요. 진짜 삼각함수 정의를 이용해서 출제될 수 있는 평이한 문제인데 약간의 모양이 우리가 접해보지 못한 제곱의 형식으로 되어져 있어서 그 부분에서 아마 학생들이 많이 당황을 했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논술형 2번을 거의 학생들이 시험 마지막에 접근을 했기 때문에 쫓기는 마음으로 풀다 보면 평소에 아는 문제라도 여러분들이 놓칠 수가 있죠. 아무래도 당황하다 보면은 쉽게 문제 풀이가 전개가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보게 되면 난이도는 중이지만 아무래도 시험지에 가장 마지막에 있던 문항이다 보니까 접근을 못한 친구들도 많이 있었을 거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기출문항의 총평을 한번 해보자면 일단 중급 이상의 문제가 10문제, 50% 정도 출제가 됐었고요. 그리고 극상의 문제가 출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실제로 제가 문제를 풀어봤을 때 제가 난이도를 책정을 할 때 상문항은 분류하지 않았고요. 중상문항으로 이렇게 분류를 했는데 일단 극상 문제가 출제가 되지 않았지만 시간 배분이 상당히 중요했던 시험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논술형 배점이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논술형 문항에서 중상급 문항이 출제되어 논리적으로 서술하는데 여기에서 변별력이 있었을 것이다. 아까도 제가 충분히 여러분들께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학교 프린트 문항에 대해서 얼마나 반복 연습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해했는지 이 부분을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14번과 18번 문항에서 보게 되면 문제 형식은 그대로 가지고 왔으나 그 문제 안에 있는 함수 자체를 완전히 바꿨더라고요. 처음 문제 같은 경우는 탄젠트 함수가 있었다라면 올해 기출된 문제는 사인 함수를 이용해서 출제를 했고요. 그럼 이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아마 문제를 그대로 외워서 푸는 것보다는 문제를 약간씩 변형을 해서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 한번 예상해 보는 것도 여러분들이 고득점으로 가시는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리고를 분석을 했으면 이때 어떻게 이제 앞으로 대비를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게 되면 일단 기말고사 대비 전략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는 기하 파트의 문제라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기하 문제를 극상으로 싫어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기는 한데 아무래도 중등 교육과정부터 우리가 접해왔던 사인, 코사인, 삼각비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이용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연결을 해서 그리고 가르치는 선생님의 방법을 잘 습득을 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한 이해와 반복적인 연습을 하게 되면 충분히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 도형 파트는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수능 킬러 파트, 아무래도 수열이죠. 수열은 가장 예나 지금이나 핫한 부분 중에 하나죠. 아무래도 수열 부분은 좀 등차등비해서 쉽게 나오는 문항들은 별 문제가 되지 않는데 특히나 마지막으로 갈 수 있는 킬러 문항, 상문항 이런 문항들은 대부분 추론을 통해서 수열을 완벽하게 이해를 했는지 그런 부분들을 물어보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수열 파트는 조금 더 여러분들이 그 규칙성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서 심도 있게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작년 기출 문제라던가 이런 부분들은 조금 분석을 해서 저희 내신 대비 교재에 아무래도 기출 문제가 실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 학교가 작년에 이렇게 출제가 됐으니까 올해도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단지 문제가 수준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똑같은 문제를 뭐 푸는 게 도움이 될까 하겠지만 안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 학교 수준의 문제는 이 정도에서 이렇게 변형이 됐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함수의 그래프를 주로 중상 난이도에 배치를 하는구나, 이런 정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한테 유익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교 프린트가 있죠. 이번에도 아마 기말고사 대비하면서 학교에서 수능 특강에 있는 문제들로 프린트가 나눠질 텐데, 자, 단순하게 문제를 풀고 그 문제를 외워서 풀이를 하는 게 아니라 뭔가 거기에 대해서 이해도를 하기 위해서 변형을 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은 본인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선생님과 같이 한번 논의해서 어떻게 변형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분석하면서 조금 더 그 문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우리가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 프린트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한 두세 문항, 한 세 문항 정도가 출제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건 뭐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여러분들은 프린트가 주어졌을 때 거기에 맞춰서 충분히 심도 있게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능은 아무래도 수능뿐만이 아니라 내신도 저희 구주입회와 함께 하면, 저기 있는 구주입회에 있는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모두 다 베테랑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같이 여러분들의 내신 그리고 수능까지 책임질 수 있는 그런 학원이니까 믿고 한번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구주입의 내신 대비 타임라인 교재에 대해서 설명 한번 드리게 되면, 일단 5월 초에는 저희가 평가 클리닉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각각 중단원, 그쵸? 뭐 삼각함수 활용, 수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 클리닉을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5월 중순에는 내신 대비 교재인 포커스온을 저희가 보는데 문제가 상당히 퀄리티가 높더라고요. 물론 스텝 1, 스텝 2 해서 나뉘어져 있어서 문제들이 있는데, 스텝 1이라고 해서 아주 평이한, 아주 쉬운 문제들은 없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개념들을 위주로 해서 되어져 있기 때문에 포커스온이라는 이 교재를 저희가 항상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6월 초에 저희 학원 구주입회만의 특화된 내신 프로그램이 이제 내신 디펜스라고 해서 구주입에 다니는 모든 학생들이 이제 시험을 보는 그런 시험인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저도 개인적으로 상당히 좋아하는 시험 중에 하나예요. 다양한 문제들이 실려져 있고, 아무래도 예전에 유행했던 문제들과 최근에 모의고사나 평가원에서 기출됐던 문제들까지, 최근 문제들까지 다양하게 문제들이 실려져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한번 요즘 문제의 흐름이라던가 그런 걸 파악해 볼 수 있을 때 상당히 좋은 시험이라고 저는 일단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주입의 기출백서는 이 지역 기출, 최근 한 5개년 정도의 기출 문제들을 다양하게 섞어서, 그리고 그 중에서 꼭 우리가 알아야 되는 문제들을 위주로 해서 만들어진 내신 대비 교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험 직전 대비 때 파이널 체크라고 해서 파책이라고 저희는 부르는데, 여기 나와 있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실전처럼 해서 학교 시험에 맞게끔 학교에서 뭐 서술형이 몇 문제면 그 문항에 맞춰서 저희가 대비하는 거라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실전 대비에 상당히 유용한 교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교재들을 가지고 우리는 반드시 이번 기말고사에서 등급업 지금 하고 있는 여러분들 성적에서 조금 더 올릴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주입에는 이제 모두 준비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열심히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앞으로 구주입을 믿고 여러분들이 잘 따라와 주시면 내신, 수능 모두 다 해결될 수 있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자, 지금까지 구주입의 구리고 내신 분석을 담당한 김동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